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6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부활절이었던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욕설은 보통 미국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욕설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따옴표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영어로는 expletive laden이라고 하는데 오늘 미국 언론이 expletive laden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하면서 이 욕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국가 원수 되는 대통령이나 왕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런 욕설을 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날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부활절에 맞춰가지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발전소, 교량 등을 마구 부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미국 지도층에서 언론계라든지 학자들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이런 행위를 전쟁 범죄라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미국 잠수함은 인도에서 있었던 국제 군사 훈련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던 이란 프리게이트 함을 스리랑카해 건너에서 격침시켰습니다. 180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수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도 참여했고 이란 군함은 당시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해 통항을 하고 있는 이런 배를 격침시킨 다음에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군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배를 납포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그 군인들은 격침시키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격침시켰느냐고요 라고 반문을 하더니 격침시키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나도 그게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해 통항을 하고 있는 배를 격침시켜서 수십 명, 아마 100명 이상이 사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죽여놓고도 재미있었다고 대화를 했다는 것을 굳이 공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협박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폭격으로는 안 됩니다. 핵무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핵무기를 써서라도 이란 문명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게 이란 정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공격, 그리고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렇게 이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이번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을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이란이 핵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기 직전이라 기습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회담에서 이란은 협조적이었습니다. 회담을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핵무장 국가가 핵을 갖지 않고 도발 기미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선전포고 없이 공격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이란의 국가 지도부를 공격하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권을 타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란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정적 착각이었습니다. 이란의 민주화 세력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도한 공격을 받자 이는 이란과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비열한 도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대동단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문명 건설자라는 자부심이 강하여 민족, 종교, 국가, 문명에 대한 외부 공격에는 내부 문제를 덮고 일치 단결하여 저항합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오판이었습니다. 하메네이 폭살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고 온건한 세력까지 떼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정권이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중심으로 강경화되도록 도와서 주은 겁니다.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 국민들이 종교적 복수심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결사항전하도록 한 게 바로 하메네이 등 국가 지도부 폭살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력화시킨 것은 그러니 하메네이와 함께 이란의 실용 노선이고 민주화 세력이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을 폭격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올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고 미국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도의 작전이었음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특공작전이나 공군력만으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란을 베네수엘라 정도로 여기고 덤볐다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군은 이겨도 트럼프는 지는 형국입니다. 지금 전투는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두 나라는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은 이란의 전쟁 의지를 꺾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의 재판입니다. 전쟁의 승부는 전쟁 의지의 싸움이므로 트럼프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질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전쟁 반대이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여론이 반영될 것입니다. 나토 조약국들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지원 요청을 거부, 그는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개전을 앞두고 관련 국가와 일체의 사전 논의도 없었고 그러자 보니까 각국의 여론이 나빠져서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는 구조를 트럼프가 만든 거죠. 트럼프와 네탄야후의 국제법 위반이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추궁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입니다. 불법적 기습 공격, 발전소, 연구소, 교량 등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학교를 폭격하여 170명의 학생들을 죽이고도 거짓말한 점 등으로 미국은 국제질서 문란 국가로 찍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미, 반이스라엘 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도 자중질환을 겪거나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반감의 고조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일체의 휴전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상 요구, 재발 방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제작 능력은 타격을 받았지만은 신속히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통적으로 지하시설을 만드는 데는 아주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첫째,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는 전쟁 조기 종식을 원하지만은 치명적 체면 손상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시간과 상황이 지배할 것입니다. 특공작전으로 전쟁을 확대시켜 대규모 지상군 개입을 부르든지 이겼다고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못한 채 물러나든지 협상으로 휴전하든지 어느 쪽도 그런데 이룰 것이 없어요. 바보 한 사람이 우물로 돌을 던지면은 현명한 사람 100명이 나서도 수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3차 오일 쇼크로 진행 중인 세계적 경제는 한국, 일본, 미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한국은 제1차 오일 쇼크 때는 중동 건설 진출과 중화공업 건설로 극복을 했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는 경제, 사회, 정치 불안으로 번져가지고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전두환 정권의 등장을 불렀습니다. 제3차 오일 쇼크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국가 생존 위기에 대한 역전성적 발상이 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 및 가동률 제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한일 공동 대응, 수도권의 압도적인 미사일 방어망 건설, 이와 연동된 압도적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폭탄의 대량 제조에 의한 대북핵 응징력 확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력 증강, 국제 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국가 체제 정비로서의 개헌 추진 등이 이번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이용하는 적극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 질서는 트럼프의 망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민주와 법치의 제도로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불안정 속으로 직진할 것이고 미국의 지도력은 붕괴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심제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상적 음모론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트럼프와 윤석열처럼 사고를 칩니다. 한국도 대통령 중심제를 뜯어 고치든지 내각제로 가든지 이제 본격적 고민을 할 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